정말 멍멍이 같은 소리다. 1.6%에 해당하는 거의 정밀 타격 수준의 화가 여러 번 나고 네. 귀가 뜨거워졌어요. 아, 뜨거워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집을 집콕TV의 부동산 썰전입니다. 저희 코너는 고품격 교양 방송을 추구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좀 균형 있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넘어가서요. 오늘의 주제는요. 보유세? 그거 어떻게 내는 건데? 입니다. 네. 최근에 보유세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9억 원 이상의 집을 가지고 계신 어떤 고가주택 보유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인데, 이번에 정부가 이런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것들 세금을 다 올렸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보유세 폭탄이다, 매물이 쏟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물폭탄이다, 보유세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다, 세입자한테 세금을 전가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셨나요?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좀 모호한데요? 네, 모호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1주택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 금액을 산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분들은 부부로 나누는 경우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공동 명의로 하죠. 활용을 하고 한다면은 부담이 좀 없겠지만, 결국은 이 보유세 주 타겟이 다주택자 아니에요? 그렇죠. 다주택자들은 보유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거의 건들지 않았지만, 네. 그 종합부동산세가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정부는 한 2배 가량 올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온 그 수치로 봤을 때는 6%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퍼센트랑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과도해 보이긴 하죠. 근데 굉장히 극소수처럼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그 보유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게, 지금 1주택자도 부담스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 말하자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죠. 네, 올해는 90%인데 내년에 95%, 그 이후에는 이제 10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체감하는 거하고 또 내년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하지만 나중에는 좀 셀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집을 사면 앞으로 세금을 더 낸다라는 위축 때문에 집을 더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임대 시장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가 있겠고, 또 사실 집값이 오르면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세금이 오른다면은 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 소비 활동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금리도 낮췄는데 돈까지 안 쓴다면은 정말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이 없다. 실없어. 좀 효과가 없다.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는 만큼, 우려하는 만큼 이런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한 35억 정도 시세되는 주택을 2채 가진 분들이 올해 한 6천만 원 정도를 낼 거예요. 폭탄이에요, 그게? 6,400만 원, 35억짜리 집이면 저는 이제 없는 사람 입장으로서 보건데 상당 물폭탄이 아닌가. 물론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집을 내놓을 만큼 위협적인 금액이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집을 좀 내놓을 정도예요? 35억짜리가 시장에 나와서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2채를 합쳐서니까 한 채당 한 10억에서 15억.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나온다고 해서 꼭 서민 주거에 기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고가의 주택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적도. 지금까지 꾸준히 증세를 해왔지만 꾸준히 집값은 상승해왔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세금이 시간이 좀 더 지난다면은 주택 가격이나 거래 가격에 일정 부분 녹아들어서 주택 가격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값을 올릴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보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 치고 미국 영국 이런 데 영국, 일본, 실효세율이 훨씬 프랑스, 높죠, 우리보다. 훨씬 더 높죠. 근데 그 집들이 안정을 찾았냐. 근데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임대료가 높은 그런 지역
국들이고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원래는 진짜 한 이렇게 오르려고 했는데 네. 보유세를 이만큼 떼니까 한 요렇게 올랐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보유하는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자 수요는 많이 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드는데. 근데 또 생각이 반대인 게 그런 보유세를 낼 사람들이 샀다라면 가격이 더 견고해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샀다라면 시장에서 뭐 금리라든지 거시적인 요건에 따라서 부담스러워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샀다. 그러면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건데 과연 이 3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6천만 원 내는 게 어려울까? 이 종부세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되게 뭐 폭탄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개정하는 법 기준으로 기재부 발표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 보유자 1.6%에 해당하는 거의 정밀 타격 수준의 폭탄 이런 폭탄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정밀 타격 그 극소수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근데 저는 지금 그 보유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른 그 세금까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보유세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지지 않았나. 만약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조금만 손을 봤다라면 이 정도 조세 저항은 조금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취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게 본인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거에 저항을 하면 일단 무주택 실수요자는 아니다. 약간 저는 좀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보유세가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보유세를 거둔 거 가지고 그 지방에다 돈을 소비를 하고 기반 시설을 만들지만 지방세로 걷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정부가 돈을 거의 관리를 하잖아요. 내가 그 낸 세금으로 다른 데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이 정부가 이 세금을 걷어서 쓰는 목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부유세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상위 1%한테 걷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걷어서 뭐 주거복지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세목이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 세목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금을 증세를 하고도 불안한 거예요. 주거복지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꼬리표 없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속히 바꿀 필요가 있다. 사실 뭐 이번에 종부세 걷는 게 뭐 몇 조 단위로 되는데 그게 주거복지 사업에 된다면 우리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그런 복지 사업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종부세 뭐 정부가 계속 6% 하는데 6% 내려면은 시가로 한 131억 정도의 주택을 가져야 되는데 극소수네요, 그건. 진짜 극소수고,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고 자기 개인 명의로 131억짜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뭐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2018년 말 기준이지만 이 최고세율 6%를 가정했을 때 내는 사람들이 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명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내놓고서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게 저는 화가 나요. 그러니까 0.005%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다 이게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정말 멍멍이 같은 소리다. 뭐 지금 서울 평균 주택값이 9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14채 가져야 131억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 같다? 뭐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뭐 부담스러운 그 사람은 한정돼 있다라고 저도 봐요. 그렇죠. 한정돼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우리가 의견을 얘기한 것처럼 이 돈이 우리 지역이 아주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둔 세금이 부동산을 통해서 걷었으니까 주거복지라든지 서민 주거 안정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내 자녀들이 나중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기반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주거 환경이 갖춰진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자꾸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돈을 걷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번 정부를 물론 좀 지지하는 사람 중 하나지만 준비를 덜 하고 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종부세 뭐 이런 논란들이 뭐 세금 폭탄이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니까 뭐 계속 해명자를 내죠.
뭐 대다수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다. 뭐 대다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세금이다. 그럼 이 대책을 낸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지. 네. 자기들이 폭탄을 떨어뜨려서 매물을 나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으면 왜 해명 자료를 내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떨어지길 바라지 않는 것 같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예요. 화가 여러 번 납니다. 네. 귀가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이런 세금 어쨌든 뭐 이런저런 세금을 올렸으니까 매물이 나올 건가? 6월까지 지난 6월까지 양도소득세 면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보유하는 게 더 큰 이득이라고 본 거죠. 이 사람들 양도소득세를 진짜 한 수억 원을 자기들이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보유하는 걸 선택했다는 게 저는 좀 비웃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비웃었으면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냐 보는데 대표님은 어때요? 이번에는 과연 내놓을 것인가? 안 내나요? 안 내나요? 네. 왜냐하면은 취득세 아까 제가 거래세를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를 올리면은 그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시 재진입하는 걸 좀 어렵게 한다고 말씀을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양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집을 살려면은 다시 그만한 거래 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재진입하기 어렵다. 팔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대출 규제도 생겼잖아요. 팔고 나면은 거래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자금 출처도 다 해야 되고. 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같습니다.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말은 그래요.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다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집을 전세든 월세든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집도 있고 전세 1억 올리면은 내년 종부세 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물폭탄? 네, 물폭탄이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둘 거면 뭐 양도소득세가 어차피 소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는 거긴 한데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면 보유세를 정말 많이 올렸어야 됐다. 중간 과표 구간에 있는 사람들 뭐 6억에서 9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 9억에서 12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유세도 저는 손을 봤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내놓을 이유가 없죠. 네. 사람들이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증여한다고 하죠. 그래서 증여에 대해서 또 취득세를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증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도를 하게 된다면은 미래 가치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증여를 하면 일단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거니까 또. 그렇죠. 증여를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미래 가치는 나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었나요? 예전에? 그분 같은 경우도 양도하고 나서 지금 한 10에서 한 11억 정도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근데 있어요. 더 많이 오른 단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히려 증여세를 양도세보다 한 1, 2억 더 낸다고 해도 증여를 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나중에 가치 상승분을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차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 대안들은 여러 군데가 또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뭐 이건 오피스텔이 뭐 비주택인 것도 있는데 이 월세로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이 월세만 받아도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해서 부담은 없고 세금을 내기 위한 용도로 오피스텔이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수요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 집을 잃지 않는 그런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가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의 이자까지 세입자가 내주잖아요. 그 이자도 세입자가 내주고 어떻게 보면 세금도 세입자가 내주고 결국에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보유 부담을 그 정도만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진짜 대책이 없을 정도로 올려버리면 진짜 매물을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집을 여러 채 감히 가지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세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좀 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대표님도 이번에 세금이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세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네, 세입자들한테 전가될 것 같아요. 지금 반전세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규제가 자꾸 일어나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면서 점점 주택 안에서 세습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하고 갈등이 점점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인당 평균만 400만 원 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일단 우리가 부동산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건 일단 이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집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도 자꾸 집을 가지려는 욕망 이런 게 커지는 거는 확실히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어떤 그런 믿음? 어떤 메커니즘이 됐든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과 이번 정부가 조각 정책을 너무 많이 냈어요. 이번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을 거라는 확신 그게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주택 소비 심리 지수, 매매와 전세 모두 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대책이 나와도 살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대책이 나와도 집값 안 잡힐 거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여론조사를 봐도 집값이 잡히기는 어렵다라는 수치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데일리안에서 막. 네,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을 오랫동안 쭉 지켜보니까 한 10번 정도 나왔을 때는 다음 규제가 있으면은 잡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실망감도 좀 많이 쌓여 있고 그쵸. 오히려 지금 반대가 됐어요. 다음에는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40%라도 나올 때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야. 저는 뭐 좀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도대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건지 집값을 완만하게 오르게 만들겠다는 건지 안정화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그널을 제대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목표점이 없으니까 다들 네. 패닉 바잉이 일어나는 거죠. 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 앞으로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사야 된다. 지금이 막차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런 세율 부분도 장기적인 뭐 로드맵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이번 6%로 했는데 이게 뭐 적당하다고 보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으니까 집을 좀 처분하시라.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고 지금 6% 올렸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고쳐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6%를 올렸습니다. 이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웬만한 그 맥주 알코올보다도 그니까요. 조금 높네. 조금. 그러니까 웬만한 맥주 도수 정도. 뭐 소주 정도로 올려야 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는 양주? 위스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미국의 뉴욕 기준으로 7억 원 정도의 집 하나로 한 7억 원 정도의 집을 소유하면 그 사람이 내는 이런 보유세, 우리나라 개념으로 봤을 때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한 4천, 5천, 수천만 원 가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5억짜리를 가져야 그만큼을 내는데 이 사람들은 7억짜리만 가져도 낸다는 거죠. 미국은 뉴욕 그런 곳은 그만큼 임대료도 세계에서 엄청 비싼 데 중에 하나예요. 임대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우리 다음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뉴욕. 출장으로? 출장 네. 잘 되면 PD님 같이 오시고.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니까요. 화요일에서 바뀌었습니다. 네, 월요일로. 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 찾아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채널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보시진 않겠죠. 그래도 뭐 괜찮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투기 조장하는 거 아니냐? 네, 나가야겠다 이거. 아주 좀 진짜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악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무주택자인 거 모르죠? 그 사람들 나 무주택자인 거 모르나 봐요. 그리고 무슨 광고를 받았냐 뭐 이런 말 소설 쓰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무슨 그렇게 창의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진짜 열심히 취재를 해서